안녕하십니까. 절벽타는 황구입니다. 자, 이번주에 첫번째 산행이자 연속 3일 산행을 갑니다. 황구가 어제 하산 후에는 내일은 하루 쉬어야지 싶은데 그 다음날 자고 올라면 또 가고 싶습니다. 이 산에 미쳐도 오지가에 미쳤죠. 미치지 않고는 이럴 수 없습니다. 자, 오늘은 또 이 옆에 강이 보이지만 강 쪽이 아닙니다. 오늘도 고산지대에 한번 가보겠습니다. 황구가 올 초봄에 올라갔다가 실패한 곳이 있는데 그곳을 새로운 지도 보고 새롭게 한번 가보려고 합니다. 다시 또 2차전이죠. 새로운 도전입니다. 목적지까지 못 가고 중간에서 절벽만 보고 돌아온 적이 있는데 그곳을 오늘 한번 가보려고 합니다. 산의 높이는 한 460m, 한 500m 정도 됩니다. 어제 산행이 한 7시간 산행이었기 때문에 좀 많이 빡세고 몸이 뒤인데 일단은 뭐 오늘도 한번 가봅니다. 지금 수온주는 19도를 가리키거든요. 조금 있으면 또 엄청나게 더워질 겁니다. 계속 갑니다. 안녕하십니까. 절벽타는 황구입니다. 자, 이번 주에 첫 번째 산행이자 3일 연속 산행을 왔습니다. 오늘은 하루 쉬려고 했는데 또 답사를 가야 할 것도 있고 그래서 겸사겸사 왔습니다. 자, 오늘 산행지는 황구가 겨울에 왔다가 본절벽까지 못 가고 돌아간 절벽이 있는데 오늘은 다시 한번 지도 검색을 다시 하고 다시 도전하기 위해서 왔습니다. 자, 이제 30분 전에 도착해서 몸 풀고 준비 운동하고 황구가 장비 다 챙겼습니다. 오늘 갈 산은 한 500m 정도 되는 고산지대입니다. 산의 방향은 동남, 정남, 그리고 약간 남서. 이 방향은 상당히 좋습니다. 정상 쪽에 등고선상에는 절벽이 있다고 나오는데 일단은 가봐야 됩니다. 황구도 정상 쪽을 아직 그때 안 가보고 왔기 때문에 가봐야 합니다. 자, 오늘 준비물은 물은 1리터 각각 2병이고요. 식량은 초콩 각각 2개, 비상식량은 초코가 3개입니다. 3일 연속 산행이자 또 이번 주에 첫 번째 산행, 어제 고산지대 갔다 와서 좀 최상의 컨디션은 아니지만은 또 한번 가보겠습니다. 오늘은 어제보다 더 더운 것 같습니다. 해가 뜨니까 산에 바람 한 대 먹고 지금 벌써 기온이 아침에 한 15도 전후에 시작했는데 벌써 20도까지 막 올라갑니다. 조금 있으면 30도까지도 금방 올라갈 것 같네요. 자, 오늘도 한번 가보겠습니다. 절벽은 자유다! 출발! 자, 이제 오늘 산행이 시작되었습니다. 산으로 지금부터 올라갑니다. 올라가는 게 아니고 올라가고 있습니다. 여기에 이런 게 있네요. 여기 뭐냐면 지치입니다. 지치. 자, 차를 지도를 검색하고 황구가 차가 올라올 수 있는 최대한 올라왔기 때문에 오늘은 체력을 좀 아끼면서 지금 3일 연속 산행이고 또 뭡니까 고산지대이기 때문에 체력을 좀 아끼면서 그렇게 가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올라가면서 그 작은 절벽들이 나오면 다 패스하고 정상 쪽에 절벽이 있기 때문에 그까지 최단 거리로 지금 갑니다. 능선 타고 계속 가겠습니다. 그리고 지치는 생각보다 꽤 많네요. 문제는 여기가 지금 다 송이산이잖아요. 가을에는 사람들이 온다는 건데 초입에 PT병 버려주는 것도 꽤 있더라고요. 과연 절벽이 손을 탔냐 안 탔냐 그것이 관건이겠죠. 계속 갑니다. 자, 이제 황구가 저쪽에 산 하나를 넘었습니다. 넘어가지고 다음 골짜기로 건너가고 있거든요. 저 건너편에 보이는 저 산이 황구가 오늘 갈 산입니다. 야, 절벽이 없으면 헛걸음인데 뭐 일단 가봐야겠죠. 왔으니까. 여기서 물 좀 마시고 한 5분간만 쉬었다 가겠습니다. 이제 1시간 정도 올라오니까 드디어 저기 암벽지대가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황구가 가야 할 본절벽은 아닌 것 같은데
일단은 이거 따라서 저 좌측으로 계속 이동해 보겠습니다. 황구가 가야 할 산은 저 건너편 산인 것 같거든요. 일단은 첫 번째 암벽 지절벽지에서 도라지 자원이 있는지 그런 것도 좀 살펴보면서 저 좌측으로 이동하겠습니다. 자, 여기에 굵은 삭대가 하나 있습니다. 도라지가 아니고 산나리죠. 산나리가 꽃을 피려고 벌써 준비하네요. 여름이 오긴 오는 모양입니다. 그리고 여기 구덩이 팠는 흔적이 있는데 사람이 팠을까요? 짐승이 팠을까요? 황구 느낌으로는 사람이 팠는 구덩이처럼 그렇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작은 절벽에 도라지가 있는지 지금 살펴보고 있습니다. 큰 도라지는 없더라도 어린 자원들이 보여야만이 좋은 거거든요. 아직 보이진 않네요. 그리고 절벽의 경사가 좀 완만합니다. 절벽이 더 높고 경사도 더 급해야 되는데 일단 절벽이 있기는 있는데 일단은 계속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좌측으로 넘어오니까 드디어 절벽이 경사도 나오고 높이도 나오기 시작합니다. 지금 이 아래 절벽이 높이는 한 10m 되고 중간에 턱은 상당히 많거든요. 일단은 느낌은 상당히 좋아 보이는데 도라지가 있냐 없냐 그것이 관건이겠죠. 밑에서부터 보고 위로 올라와야 되는데 지금 중간으로 갔기 때문에 일단 위에부터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 정도 경사하고 절벽 같으면 도라지가 분명히 있을 만한 장소거든요. 자리는 최상의 조건이 되는데 지금 이 방향이 좀 바뀌어가지고 남서쪽인데 아직 보이진 않네요. 그리고 여기 보시면 콧구멍만한 도라지 어린 거 하나 있습니다. 이제 한 2년 됐을까요? 있기는 있습니다. 자, 계속 이동해 보면서 또 턱이 좀 괜찮다 싶으면 황구와 로프도 한번 타고 살펴보는 걸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아직까지는 안 보입니다. 자, 도라지가 있으면 상층부에 어린 것들이 한두 개 보이면서 저 절벽 난간에 도라지가 있어야 되는데 지금 전혀 보이지가 않거든요. 일단 요 위에 나무에다가 로프 세팅해 가지고 지금 이쪽 절벽이 경사하고 난 그 턱이 좀 있으니까 이 난간 쪽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예, 리드줄을 저 꿀참나무입니까? 저기다가 두 군데다 저렇게 연결했습니다. 그리고 안전벨트 차고 카라비너랑 팔자간기를 세팅했으니까 지금 이 절벽 난간에 이쪽이 턱이 좀 좋고 좀 괜찮은 자리가 요 있으니까 지금 이쪽에 요 좌측에 하나, 저 아래 우측에 하나 이렇게 한 두 군데 정도 한번 내려가 보겠습니다. 지금부터 내려갑니다. 자, 로프가 저 위에서 한 20m 내려와서 멈췄습니다. 이 좋은 절벽에 이 90도 가까운 경사에 중간에 턱 바위는 좋은데 흙이 별로 없네요. 생각보다 저기 갈라지는 바위 중간중간 틈 일단은 통백이라서 못 캐더라도 도라지 자원이 전혀 없습니다. 이런 것은 손을 쉽게 탈 수 있는 자리가 아니거든요. 더군다나 이게 산 정상 쪽에 있는 절벽이기 때문에 접근성도 어려운데 도라지는 안 보입니다. 저 위쪽 난간 저런 자리가 좋은데 흙 있는 자리에 전혀 없습니다. 일단은 이쪽에는 없으니까 저 좌측으로 넘어가서 저 건너편 쪽으로 한번 내려가 보겠습니다. 이쪽에는 일단은 없습니다. 자, 우리가 절벽에서 약초를 대물 약초를 캐고 난 이후에 씨를 뿌리는 것도 그건 당연한 거지만은 이렇게 진짜 도라지가 서식하기 최고 좋은 조건에 도라지가 없잖아요. 그러면 그런 곳에서도 중간중간 뿌려줘야 됩니다. 왜냐면 황구가 지금 내려가면 또 이게 언제 올지도 모르잖아요. 이제는 이곳에 다시는 안 올 수도 있는데, 그러니까 올라왔을 때 도라지 씨를 좀 뿌려 놓으면 얘들이 잘 자라서 이렇게 또 절벽 저 중간중간에서 종족을 또 퍼뜨릴 겁니다. 황구가 여기다가 도라지 씨를 한 20개 숨겨 놨습니다. 이제 다음 저 좌측으로 한번 또 이동해 보겠습니다. 자,
항구가 로프하고 짐 정리 다 하고 다음 절벽으로 넘어갑니다. 야, 저기도 어마무시한 절벽이 있는데, 자, 또 절로 한번 건너가 보겠습니다. 도라지가 있는지. 절벽은 상당히 멋진 절벽이 저 건너편에서 항구를 기다립니다. 자, 이제 두 번째 절벽으로 건너와서 또 로프를 세팅했습니다. 어차피 이 난간은 좋은데 그냥은 확인 못 하거든요. 도라지가 있는 것이 아니라 있을 가능성을 보고 로프 타고 다 내려가 봐야 확인이 됩니다. 있을 수 있을지 없을지 모르겠지만 일단은 또 한번 내려가 보겠습니다. 자, 로프를 절벽 난간에 서서 고정하고 지금 살펴보는데 도라지는 전혀 없습니다. 야, 이 산에도 거의 도라지가 없을 수도 있겠습니다. 보니까 있을만한 자리에 어린 것도 전혀 없거든요. 지금 이 좌측으로 가면서 계속 절벽이 나오는데 계속 가봤자 헛걸음할 것 같은 그런 느낌입니다. 도라지가 있다면 저 중간중간 턱에 어린 것들이나 아니면 중급들이 보여야 되는데 전혀 없잖아요. 자원이 전혀 없는 것처럼 그런 느낌입니다. 자, 저 정상 쪽에 절벽이 하나 더 있는데, 그러면 저것만 보고 오늘 산행은 일찍 심하게 하는 걸로 그래야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오늘도 허바지 싶네요. 자, 여기가 정상 쪽 마지막 절벽입니다. 이런데 올라오면 어차피 이게 통벽이기 때문에 이런 데는 공간이 없지만 저런 난간에는 도라지가 한 번씩 핀 것이 웃어줄만 하거든요. 도라지 꽃 필 때 이러오면 저 절벽 난간에서 도라지 꽃이 핀 것이 웃습니다. 산행아 이까지 올라온다고 욕받았고 이렇게 한 번씩 저 절벽 끝에서 이 꽃을 바람에 흔들흔들 휘날리면서 보라색 꽃이 살짝 보였다 안 보였다 이렇게 하거든요. 그거 보고 황구 보고 웃는다라고 이렇게 표현하는데 이놈의 도라지들 다 어디 갔는가요? 자, 일단 여기서 한 5분간 쉬었다가 여기가 천년 비박 장소입니다. 이런 데는 비 와도 상관없고 불 때도 괜찮잖아요. 산에서 조난당 할 때는 이런 절벽 속에 이런 자리에서 비바람도 피하면서 불 좀 떼면 하룻밤은 충분히 버틸 수 있습니다. 일단 여기서 한 5분간 쉬면서 초콩 하나 먹고 이쪽 난간 따라서 쭉 가면서 상층부 난간에 도라지가 있는지. 자, 여기서 한 10분간 쉬었다가 이제 절벽 난간 따라서 쭉 이동하면서 도라지가 있는지 살펴보고 지금 산행한 지 한 3시간 좀 넘었는데 한 4시간 다 돼갑니다. 오늘은 좀 일찍 하산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어제 산행하고 지금 3일째 연속 산행이니까 몸도 마음도 딥니다. 한 10분간 쉬었다 가겠습니다. 자, 지금 이제 하산하고 있습니다. 아까는 산과 산 사이 중턱으로 갔는데 내려갈 때는 이 능선 타고 내려갑니다. 능선이 산의 고속도로거든요. 그 산에서 산과 산 사이를 이동할 때 안 그러면 아래 위를 이동할 때는 이 산의 고속도로인 능선이 가장 빠릅니다. 그런데 능선은 생각 없이 가다 보면 한 구간 두 구간 지나쳐 볼 때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잘 보셔야 됩니다. 능선에서 한 구간 지나가 버리면 나중에는 저 아래쪽에 가보면 몇 킬로를 돌아갈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산의 고속도로인 이 능선을 이용할 때는 나침판이나 좌표 같은 거 잘 보고 내가 어디쯤 왔는지 중간중간 확인하면서 이동하셔야 됩니다. 항구는 지금 이 능선 타고 쭉 내려가면 항구 그 출발지가 나올 것 같습니다. 계속 갑니다. 이제 5시간 만에 하산했습니다. 확실히 능선 타고 오니까 빠르긴 빠르네요. 빨리 옷 갈아입고 철수하겠습니다. 아이고 3일 연속 산행 빡시긴 빡십니다. 이제 옷 갈아입고 철수합니다. 항구가 저 위에 저 산 저 정상 쪽에 있다가 저 건너편에 절로 능선 타고 이렇게 내려왔습니다. 아이고
빡세긴 빡셉니다. 안녕하십니까. 절벽 타는 황구입니다. 자, 이제 오늘의 총평입니다. 1년의 산행 중에서 가장 힘든 시기가 한겨울에 산행하고 한여름에 산행인데, 이제 한여름에 산행이 다가오기 시작합니다. 진짜 덥죠. 오늘이 황구가 봐서는 오늘이 가장 더운 것 같습니다. 산에 있을 때도 그렇고, 산에 하산하고 와서 집에 와서도 오늘이 가장 더운 것 같네요. 수온주가 오늘 30도가 넘는 것 같은데, 32도나 35도나 39도나 똑같긴 똑같습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이 시즌이 산행하기에 가장 힘들 때고, 가장 어려울 때고, 가장 난이도가 높을 때니까, 여러분들이 산행을 하실 때도 산행지나 아니면 위험 요소를 잘 파악하셔야 됩니다. 유산소 운동의 3대 운동이라 하면 사이클과 그 다음에 마라톤 그리고 수영입니다. 이 마라톤하고 사이클하고 수영은 같은 유산소 운동이지만은 여러분들이 좀 접하기가 쉽고 좀 쉽습니다. 난이도 자체가. 자전거 같은 것도 일단 발로 저어서 가기 때문에, 물론 자전거로 400, 500, 1000m의 고개를 치고 올라갈 때는 진짜 힘들지만은, 그런 고개를 계속 치고 올라가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한국어 봐서는 3대 유산소 운동 중에 수영하고 자전거는 여러분들이 좀 접하기도 쉽고 난이도도 좀 쉬운데, 마라톤이 가장 힘들죠. 그런데 이 등산이라는 것은 마라톤보다 더 힘들면 힘들지 더 쉽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3대 유산소 운동 중에 최고 힘든 것이 마라톤인데, 마라톤하고 어깨를 견주는 게 바로 이 등산입니다. 왜 그만큼 힘드냐면, 마라톤이나 아니면 자전거나 수영 같은 경우는 하다가 힘들면 쉴 수도 있고, 바로 내가 집에 갈 수도 있고, 그날 운동을 멈출 수도 있고, 난이도를 낮출 수도 있지만은, 달리기도 하다가 다 힘들면 스톱해가지고 또 택시 타든 차를 타든 집에 갈 수 있지만은, 이 등산이라는 것은 한번 산에 접하게 되면, 한번 산에 발을 들이게 되면 보통 짧게는 2-3시간, 많게는 다 3-4시간, 진짜 길게는 10시간을 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간에 스톱하고 집에 가고 싶다 해서 누가 데려주지도 않고 데리러 오지도 않습니다. 택시도 비행기도 아무도 안 옵니다. 그러니까 처음에 시작을 하면 끝도 자기가 끝을 봐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만큼 이 등산이 어렵습니다. 특히 한여름에 등산은 정말로 바깥 체온이 35, 6도를 전후 한여름이 된다 그러면, 산행할 때 몸에서 느끼는 체온은 40도가 넘습니다. 땀이 비오듯 하죠. 모든 신경과 모든 기관이 총풀 가동합니다. 몸 안의 모든 장기가 그만큼 힘듭니다. 그래서 산행에서 가장 사고가 많이 나는 것이 이 한여름하고 한겨울입니다. 그래서 이 한여름과 한겨울 산행은 일반 분들은 잘 못하죠. 그러니까 난이도가 있고 등급이 있고 진짜 고수들만 하는 것인데, 여러분들이 등산을 처음 입문하거나 처음 배우거나 이럴 때도 특히 이 한여름과 한겨울의 시즌은 진짜 힘들고 진짜 엄청난 체력 소모와 엄청나게 뛰니까, 여러분들이 산행할 때 산행지를 잘 결정하시고 정하셔야 됩니다. 특히 일반 등산이 아니라 한국같이 약초 산행이라는 것은 또 위험 요소도 있잖아요. 특히 뱀 같은 거, 진해, 찐득이, 벌, 모기 이런 것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이 한여름 시즌에 얘들이 가장 활발한 시기거든요. 그러니까 이때 이런 독충들을 할 때 진짜 조심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 산행이 진짜 빡센 겁니다. 한국 오늘 절벽에 갔을 때 산은 진짜 오래전부터 가고 싶은 그런 고산지대 산들이었습니다. 이런 500m 전후에 이런 산들이 아주 높지도 않고 아주 낮지도 않고 그 중간 등급에 있는 산들인데, 한국가 이런 산들을 좀 선선할 때 늦가을에 가든지 아니면 초겨울에 도라지 삭대가 황금색으로 물들 때 이때 가려고 좀 놔뒀는데, 뜻하지 않게 요즘 들어서 계속 그쪽으로 갑니다. 자, 이런 산행이 여름 한여름에 가면 진짜 힘듭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약초 산행이든 아니면 다른 등산을 하든 간에 도라지 산행이든 하소 산행이든 산삼 산행을 가든 간에, 이 여름에는 산행 장소를 잘 보고 결정하시고, 내가 내 수준에 맞춰서 산행 장소와 산행의 등급과 산행의 높낮이를 결정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러니까 앞전에 지리산 천왕봉에서 노부부가 사고 났는 것도 참 안타까운 사건인데, 1915m 우리나라 최고 높은 산들을 이 한여름에 간다는 것은 굉장히 어렵거든요. 위험한 일이니까 여러분들이 산행이라는 것은, 약초 산행이라는 것은 내 수준과 등급에 맞춰서 산행지를 결정하는 것이 이 시기에 가장 중요합니다. 그리고 특히 물이나 식량, 비상식량 이런 것도 평상시 산행보다 조금 더 준비하게 해 가셔야 돼요. 물만 좀 더 많이 갖고 가시는 것이 아니라 식량이나 비상식량도 한 레벨 더 갖고 가셔야만이
산행에서 탈진과 탈수와 그리고 체력이 바닥나는 그런 것 사고를 막을 수 있습니다. 물도 아껴서 먹고 그리고 물도 나눠서 마시고 이런 것들이 평상시에 계속 훈련이 잘 되어야만이 안전하게 산행할 수 있습니다. 자, 황구가 내일은 산행이 안 되지 싶은데 모레쯤에 또 어디로 갈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봐서는 앞으로 계속 지금 며칠 동안 고산지대로 계속 가야 될 것 같은데 하여튼 뭐 최강의 도라지를 위해서 또 멋있는 모습으로 여러분들이 많이 응원해 주시니까 한국가 또 멋있는 모습으로 답을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